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네. 매주 월요일에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지식들 채워보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만나보시죠. 이분 지금 화면 딱 나오면 반가워하실 분 많습니다. 네. 공중파 아나운서에서 1세대 아나테이너로 지금은 여행 큐레이터, 작가, 또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는 방송인으로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프로 엔잡러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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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실 이제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아, 그런가요? 네 번째 책을 냈습니다. 네. 책 혹시 들어봐 주실 네. 수 있으세요? 저희 직접 네. 생방송 중에 우리 지금. 앵커들 들으려고. 네, 저희 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 수 있을 때 놀고, 갈 네. 수 있을 때 가고, 아. 볼 수 있을 때 보고.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고, 마음이 움직인 대로 이 나의 어떤 발걸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야, 우와. 역시 저희가 원래는 방송 끝나고 주신다 했는데 생방송 중에 그냥 거리낌 없이 주시는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방송계 대선배님으로서 네. 아니, 책 선전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네. 벌써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많이 잘 팔리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네. 진짜 요즘은 책을 사고 안 읽는 시대거든요. 근데 책을 사서 읽고 울고 웃고 네. 너무 쉽고 공감이 간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전 진짜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네. 네, 전국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맞아요. 이렇게 책도 새로운 책도 내시고 네.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네. 거기다가 정말 누구나 꿈꾸는 정말 많은 도전을 맞아요. 해오시고 하고 계신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 솔직히 이렇게 저 사람 늙지도 않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책 제목처럼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실 그 여유가 네.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호기심 대로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저는 뭐 특별히 뭐 얼굴에 뭐 시술하고 이런 거 많지 않거든요. 하긴 하지만 근데 더 이렇게 젊은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영미 씨는 지금이 가장 이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어허. 예, 너무 가족분들 하시는 거 교만한가요? 아니죠?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네. 저 자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제가 봐도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오. 성숙해 보이고 아름답고 내면적으로도 뭔가 인사이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파워풀한 게 저는 예순이 넘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에너지가 다가오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요 노하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이 60에 혼자 시작하는 무모한 도전. 자,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가 환갑이 넘었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네네네.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책에도 담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구체적으로 좀 실천 방안 왜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글쎄요. 사실 그 50, 60이라는 나이가 네. 어떻게 보면 한물간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에 따라 정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젊은 늙은이도 있고 늙은 젊은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움직이고 행하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막 70, 80 된 노인을 만났을 때도 눈빛이 막 형형하고 예, 막 뭔가 궁금해하는 게 많고 바로 이렇게 찾아보고 가보고 이런 분들 보면 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이렇게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렇게 수구리하기보다는 뭐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당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뭔가 나를 들여다보고 이 삶을 자기가 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네. 화려하게 한번 갖고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제가 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모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윤영미 하면 열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됐고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이렇게 네. 활기차고 막 너무 맑아서 지금 바로 그냥 신입 아나운서라고 너무 오반가요? JTBC에 뭐 뉴스 할 거 없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자 멋진 60대란 이거다. 어디 한마디로 정해 주시나요? 윤영미가 생각하는 멋진 60대란? 끊임없이 호기심에 몸을 맡기는 사람인 몸을 거죠. 맡긴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내 나이에 뭘 해. 귀찮아서 네. 용기가 없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 예.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뭐 어디 인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아니면 돈을 모아서 뭔가를 좀 좋은 걸 나를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열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열망이 올라올 때 그냥 이 나이에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모하게 딱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나오게 네. 됐고 저는 진짜 조건이라고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허. 네,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뭐 집안도 그렇고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그냥 아나운서의 꿈만 갖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고 네, 서울로 와서도 계속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옛날 그 TV시죠. 네네. 옛날 TV시에 제가 녹음기를 이렇게 들고 그 유명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뭐 그때 황인용 강부자, 네, 뭐 이문세 씨, 김수철 씨, 양희은 씨, 이종환 DJ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냐고. 과제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너무 막막해서 아나운서가 어. 하고 싶은데 정말 얼마나 무모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생각하면 약간 유튜버인데요?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아. 그 인연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네네. 다 이어져 왔고 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청량역에서.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나간 게 바로 저였어요.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 뭐 그런 거라든가 또 프로야구 최초의 여성 캐스터로서도 맞아요. 6, 7년 동안 제가 라디오 중계 방송을 한 적도 있고 또 뭐 네. 최초의 아나테이너다. 근데 이런 게 저의 열정도 있었지만 네. 그냥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냥 결핍을 에너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환갑이 넘어서도 그 에너지를 계속 갖고 사시는 건데. 맞아요. 네네. 우리 지금 뭐 아내랑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갑게 이제 또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 네네. 근데 정말 되게 주체적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만큼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왜냐면 그렇게 국내 최초 프로야구 여자 캐스터 뭔가를 최초로 한다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S본부 이제 네. 계시다가 프리 맞아요. 선언하셨잖아요. 그때는 네. 프리 선언이 또 이렇게 많지 아주 않았거든요. 생소한 50에 정보였거든요. 했죠. 어허. 50이라는 나이는 사실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때는 30대 정도의 아나운서들이 많이 후리를 했는데 네. 저는 50이면 10년은 더 또박또박 월급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예. 방송사 월급 많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안주하는 삶보다는 네. 그냥 바다로 쫙 그냥 펼쳐져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바다 가운데 풍덩 뛰어들어서 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대가 그러다가 멋있다. 진짜 바닷가로 가셨어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네. 집에 이제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를 하신 건데 그 집 이름도 무모한 집이라고요? 네, 제가 4년째 살고 있는데 예. 먼저 2년 산 집은 체리집이었어요. 체리집. 체리 브로썸 하우스에서 벚꽃이 참 예쁜 집이었거든요. 네. 그 집에서 2년 살다가 보니까 전통 가옥에 살고 싶다. 마당이 있는 집, 디귿자형. 저기 지금 공사하기 전 이제 화면인데 네. 그런 동네에 있는 소박한 집에 살고 싶다 하는 꿈을 갖고 찾아다니게 됐죠. 근데 정말 싸고 좋은 집이란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뭐 살 여러 가지 형편은 안 됐고 저 집을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를 몇 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고 네. 1년을 놔뒀어요. 수리비가 없어서 사실. 아. 수리비가 뭐 억대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년을 그 집을 놔두다가 1년 후에 안 되겠다. 무조건 한번 수리를 해보자. 사람 들어가 살 수 있게. 그래서 한 3개월 넘게 이 집을 수리를 하면서 예. 이 집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체리집에 이어서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삶이 정말 계산적이지 않고 저지르고 무모하더라고요. 제 삶 자체가. 그래서 그냥 집을 일단 무모한 집으로 해보자. 왜냐하면 남의 집인데 엄청난 수리비를 들여야 되고 예. 과연 이 집에서 펜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돈을 들여도 되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남 좋은 일을 하냐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막 시멘트 막 네. 치고 막 벽돌 쌓고 이런 게 나오네요, 영상이.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진심으로 남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근데 100이면 100다 왜 남 좋은 일하고 사냐 하는데 우리가 서로 남 좋은 일 해야 나도 득을 보는 거거든요. 네. 남의 집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그 에너지는 나한테 와서 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테리어나 집 분위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수리를 이제 돈을 좀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저 집이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어요. 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희 집에 사람 오는 거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와서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네. 막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어떤 허탄함을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 집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정말 무모하지만 이제는 유용한 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이 나오지만 안에 그 제주도 특유의 돌담이 이렇게 예쁘게 크게 네. 있는 것도 너무 보이고요. 멋집니다. 부엌에 벽이 돌담으로 돼 있고 네네. 천장은 대나무를 이렇게 살려서 오. 네, 아주 분위기가 독특하고 이국적이고 또 그 동그랗게 창을 파서 그 바깥에 대나무가 막 흔들리게 제가 계산을 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3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서울 집은 굉장히 묵은 살림이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 집은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조명들, 그릇들, 테이블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내가 이 공간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근데 우리 윤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책 제목이 놀 수 있을 때 놀고가 첫 문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네. 나이 60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뭐 아이들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이제 오케이 윤영미 씨가 놀 수 있을 때 놀려고 갔는데 놀아본 적이 없는 거야. 정말 못 놀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다 그러면 막 긴장을 해요. 옷은 뭐 입어야 되지? 네. 어디를 가야 되지? 막 이런 것에 대한 돈 많이 써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자기 일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자괴감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방송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놀았어요. 열심히 그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배우러 다니고 영화 보고 전시 보고 여행 가고 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제 안에 인사이트를 많이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네. 그게 저절로 노는 걸로 이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로 늘 집하고 방송사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진짜 온실 속의 화초같이 돼요. 예. 그 저는 예전에 후배들한테 너네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 아. 제발 나가라. 백화점이라도 가서 쇼핑해라. 시장에 가라. 영화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내보냈어요. 세상을 봐야지 방송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꽃처럼 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팀장을 못하고 이제 제가 나와서 주도적으로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노는 게 몸에 좀 밴 사람이어서 노는 것과 쉬는 거는 다른 거고 쉬는 건 혼자 쉴 수 있지만 노는 거는 혼자 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노는 것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어떤 조직에 놀 수 있는. 있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노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은 컨텐츠를 많이 갖는 거죠. 아하. 아.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건축도 보러 다니고 뭐 사진 작품도 보러 다니고 어디 그냥 동네 뭐 공원이라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뭐 악기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나 이런 사람 싫어 안 만나 나 이런 사람 별로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만남도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가 전 최고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여름방학이라서 뭐 청소년들도 지금 방송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뭐 60 넘은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다양한 폭넓게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놀지 말라고 해도 놀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재산이에요. 네. 사람한테든 상황한테든 마음을 열게 되는 그 과정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공부하지 말라. 의사, 검사 이런 거 될 거 아니면 공부하지 말고 많이 놀아라. 시험 전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놀기도 하고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너 뭐 최고의 대학 가라, 뭐 해라 이런 적이 없고 네. 진짜 네 마음이 뜨거워지는 뭔가를 찾아라. 아하. 엄마는 그걸 찾기 위한 경험을 이렇게 손 벌려서 크게 해줄 뿐이다. 뿐이다. 너의 길은 네가 찾고 네가 가슴 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상크리 분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일도 노는 것도 다 잘하려면 체력 관리도 진짜 잘해야 되고 맞아요. 시간 관리도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하시는 팁 같은 것 좀 여쭤주세요. 저는 체력 관리는 그닥 별로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좋은 먹거리를 먹어요. 뭐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그냥 자연에서 제철 나오는 것들을 먹는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가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이렇게 즐겁게 상상하면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서 강북 가는 것도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고 네네네. 저는 뭐 그런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미리 내가 가서 거기서 만날 사람, 미리 내가 체험할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볼거리 찾아보고. 그럼요. 아하. 시장도 얼마나 재밌어요. 예. 요즘 얼마나 서울에 뭐 전국에
좋은 장소가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트렌디한데 올드한데 그쵸, 이런데 그쵸. 서울을 아마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영미 투어를 이제 코디네이터 하고 있는데 서울도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서울 사람이 서울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부산 사람이 부산을 모르고 맞아요. 안 다니니까. 제주 사람도 그렇지. 아마 제가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안 다니거든요. 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남산타워 안 가보셨잖아요. 아주 간지가 그쵸? 언제인지. 전 남산타워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간이 이제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어떤 메시지도 정말 다가왔지만 그냥 이 분위기가요. 그냥 약간 뭐 영양제 하나 먹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를 제가 영향을 얻어가는 네네.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나 이런 표정만 봐도 뭔가 힘을 되게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나. 자주 만나야 되겠네요. 우리. 네, 자주 나와주세요. 제주 집에 맞아요. 놀러 오세요. 아, 양초대해 주십시오. 전 헛소리 안 합니다. 네. 진짜 오세요. 뭔가 상클에 네. 또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상클 이 이미지가 딱 맞아요, 그려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저희도 힘을 얻어갑니다. 자, 무모한 도전에는 좋은 날도 좋은 때도 좋은 나이도 없다. 그냥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봐야 한다. 이 메시지 마음에 잘 새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아나테이너, 여행 큐레이터, 또 신간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의 저자 방송인 윤영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